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오전 발표될 코로나 확진자 수, 주말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500명 안팎을 예상하고 있는데요. 12월 중순 이후 1000명대를 기록하던 것에 비하면 절반으로 주는 겁니다. 감소 추세가 확실하지만 이럴 때 방심하기 쉽지요. 다음 주엔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번 주 안에 최대한 끌어내려야 재유행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진단입니다. 첫 소식 김민욱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32명입니다. 서울이 140명, 경기 144명 등 수도권이 306명이고 다른 지역이 126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각보다 약 200명이 적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발표하는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신규 확진자가 600명 아래였던 것은 한 달여 전인 지난해 12월 7일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국내 환자는 하루 평균 738.1명으로 전주보다 2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환자 한 명이 몇 명에게 바이러스를 옮기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3개월 만에 1.0으로 떨어진 데 이어 지난주에는 0.88까지 하락했습니다. 연일 10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던 3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그러나 11월 중반 20%였던 개인 간 감염 사례가 지난주 40%로 2배 가까이 늘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의 유행 양상이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보다는 약속이나 모임, 여행 등과 같은 개인 간의 접촉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이번 3차 유행이 정점은 지났지만 환자가 줄어든 지 고작 일주일 지났을 뿐이고 해외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상황도 심각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의 거리두기 조치가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남은 일주일 동안 확진자 수를 최대한 줄여야 이후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욱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 지급됩니다. 모두 276만 명에게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대출까지 받아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겐 언발의 오줌 누는 정도일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준희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에서 요가와 필라테스 등을 가르치는 이승희 씨. 코로나19로 계속 매출이 줄다 지난달엔 아예 집합 금지로 문을 열지 못하게 됐습니다. 한 달 150만 원의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았지만 당장 영업을 하지 못하니 빚만 늘어가는 상황. 이번부터 무너졌어요. 12월부터.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의욕도 없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정부 방역 조치로 영업에 지장을 받는 등 피해가 컸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작년 11월 24일 이후 이뤄진 방역 조치가 기준인데 아예 문을 못 열었던 노래방, 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시간이나 공간에 제한을 받은 식당과 카페, PC방 등은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집합금지나 영업 제한이 아니라도 지난해 매출이 4억 원 이하면서 재작년보다 매출이 줄었다면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차 지원금과 비교하면 대상은 276만 명으로 10% 늘었고 지원금도 최대 200만 원에서 이번엔 300만 원으로 커졌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 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오늘, 짝수면 내일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빠르면 당일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스키장, 눈썰 매장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 대상 업체들은 25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명절 이전에 전체 지원금의 90%를 지급해드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대리운전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70만 명, 법인 택시기사 등 8만 명 등에 대한 긴급 지원금도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앞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심사 없이 50만 원을 주고 새로 신청한 사람은 향후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기적으로 이르다며 지원한다 해도 정부 재원이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전국이 최대 영하 20도의 강추위로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북극 한파는 오늘까지 계속되다가 내일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광화문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덕영 기자, 현재 기온도 낮지만은 바람 때문에 더 추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외투를 꼭 껴입어도 차가운 칼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드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12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의 모습은 드물게 보이는데요. 두터운 외투와 목도리로 단단히 무장을 한 모습입니다. 수도권과 중부 지역 대부분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파주에선 영하 17도, 철원에선 영하 20도까지 아침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낮에도 최고 기온이 서울 영하 2도 등 전국이 영하 4도에서 영상 4도로 어제와 비슷한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낮부터 평년 수준으로 기온이 풀리면서 2주 동안 이어진 이번 북극 한파도 끝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부 지역에는 눈 예보도 내려져 있던데 출근길 교통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광화문 일대를 포함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는 다행히 눈 예보가 없는데요. 아직 출근길에 나선 차량들이 많지 않아 도로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서울 전 지역에서 원활한 교통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아침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겠고 경기 남부와 강원, 충청 일부 지역에는 새벽까지 눈발이 날리기도 했는데요. 도로가 얼었기 때문에 미끄러짐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최근 내린 눈이 낮 동안 녹았다 밤사이 다시 얼면서 도로에 살얼음이 생겼을 수 있기 때문에 운전에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의회 습격 사태를 선동한 책임을 물어 미국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이번 주 하원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탄핵보다는 사임하는 게 현실적이라면서 트럼프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의원이 또 나왔습니다. 워싱턴 박성호 특파원입니다. 이번 의회 습격 사태와 관련해 내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이번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하원에서 표결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트럼프를 단죄하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이와 같은 선례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Even if he doesn't have but one day left, let's move forward and get this done. And it will send a signal to anybody who ever run for the office. 그렇게 일단 하원에서 탄핵안을 통과시켜놓고 상원에 보내는 건 미루는 방안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 100일 동안은 우선 처리해야 할 의제에 집중하게 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화당에서 충분한 이탈표를 기대하기 어렵고 당장 상원 회의 소집에 공화당이 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퇴임 이후에도 탄핵이 가능하다는 법률 해석에 따라 민주당은 나중에 탄핵안을 상원에서 처리하면서 향후 대선에 트럼프가 출마하지 못하게 하는 안도 함께 처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임기 열을 남겨놓고 탄핵은 불가능하다는 기류 속에 상원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I don't think there's time to do an impeachment. There's 10 days left before the president leaves anyway. I think the best thing would be a resignation. 이번 의사당 습격 사태와 관련해 ABC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7%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61%는 잘못이 없다고 답해 지지 성향에 따른 차이를 보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건물 옥상에는 비닐 오두막이 설치됐고 길거리에는 가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이곳엔 비닐 이글루까지 등장했는데요. 노천 카페가 발달한 미국 뉴욕의 식당들이 점포 앞에 속속 가건물을 세우고 영업 중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뉴욕의 식당들이 실내보다는 실외에 다른 고객과 접촉을 차단하는 시설들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다른 고객과 섞일 일이 없는 데다 문을 닫으면 외풍이 완전히 차단돼 실내에서 식사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매번 소독과 청소를 하고 모바일로만 주문을 받으며 식사는 일회용기에 담겨 나온다고 하는데요. 비록 가건물이지만 주말에는 일찍 예약을 해야 자리를 잡을 수 있을 만큼 맛과 분위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